네, 4월 2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급락이 나와주면서 이더리움도 간단치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300달러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이더리움도 낙폭을 키운 거긴 한데 일단 주요 지지 라인이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3,3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3,3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못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후퇴하는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더리움이 사실 다시 3,000달러대까지 가게 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매수 기회가 아닌가. 3,300달러, 뭐 2,800달러 요 정도까지 큰 조정이 한번 나와주면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000달러를 지금 돌파해 주고 나서 시장 전체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3,300달러 부근까지 꼬라박긴 했지만 여기서 조금 지지를 받아줄지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조정 양상을 보이게 될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리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2분기는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였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이후에 이더리움은 다 플러스였어요. 이때는 전체가 약세장이었으니까 마이너스였던 거고, 어, 저기 뭐야 작년 2분기도 플러스 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은 2분기에 대체로 거의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고려를 하면 이거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양날의 검에 있어서 무조건 뭐 언젠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겠지, 그걸 재료 삼아서 반등 좀 나오겠지, 뭐 이렇게 멍 때리지 말고 이게 연기가 됐을 때 시장에 직접적인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 요거까지 그 반대 급부까지 좀 생각을 하고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재밌는데 이게 지금 일간 차트예요. 일간 차트에서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가장 잔인한 시나리오는 3,400달러가 깨지는 거다. 일간 차트에서 이런 하락이 발생을 하면 하락 페넌트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 잠재적으로 2,800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장중에 3,400달러가 깨졌는데 일간 종가 마감 상황이 3,300달러 부근에서 형성이 된다라면 요 패턴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잘 반등해서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이런 상황. 특히 이제 이걸 자극시킬 수 있는 재료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연기됐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극이 돼서 이런 상황까지 초래가 되고 이후에 2,800달러대까지 다시 후퇴할 수 있다. 이 정도 상황 되면 이더리움 역시 와 진짜 뭔가 시장의 흐름이 되게 뜨겁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될 텐데, 이 정도로 다시 이더리움이 가면 굉장히 이더리움 홀더분들에게 있어서는 개수를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3,000달러 밑으로는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나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중장기의 관점, 다시 말해서 5월이 아니더라도 연내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조금 더 방점을 찍는 분들이라면 요건 이제 사실 기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여기 언저리에서 3,000달러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2분기에 이더리움이 급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가장 많은 개발자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량을 또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기관들 채택률을 보이고 있고 디플레이션 토크노믹스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강세 요인들도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더 많은 강세 요인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의 리플 XRP도 지금 깝깝합니다. 지금 되게 깝깝한 상황인데 0.61달러, 와 이거 안 볼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또 되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0.621달러 부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뭐 XRP 역시 지금 비트코인이 꼬라박으니까 같이 조금 하방 압력 받고 있는 건데
좋은 상황은 아니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변동성이 이루어졌는데 아주 중요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후퇴 상황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사실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지난주에 현지 시간으로 3월 29일에 리플과 SEC의 이 비공개 합의 미팅 세틀먼트 컨퍼런스가 열렸다라고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주고받았을까? 과연 전격적인 합의가 가능한 걸까? 아니면 강대강 이 소송이 본격화되는 것일까? 이런 기대감을 되게 키우고 있고 며칠 지나다 보니까 어디선가 말이 조금 당시의 분위기와 관련된 말들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스멀스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에 조금 이제 자극시켜버린 인물이 찰스 가스파리노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제 짚어봤던 건데 이 테라 소송 판사를 비롯해서 연방 판사 2명이 이 토레스 판사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법적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여기서 2명이라고 하면 이 테라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는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1차 시장 판매, 초기 기관 대상 판매 물량과 2차 시장 판매 물량을 구분한 게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코인베이스 사건에서 리플 판결을 인용해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이 기각됐어요. 그래서 지금 테라 사건과 코인베이스 사건에서 담당 판사들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판례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찰스 가스파리노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기각되고 XRP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될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토레스 판사의 법적 해석에 결함이 있다라는 징후로는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강대강 국면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리플은 약식 재판에서의 판결 내용을 사실상 승소로 판단을 하고 있고 SEC는 무슨 괘씸죄 적용하듯이 벌금 20억 달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벌금 20억 달러라는 게 뭔가 기준점도 애매하고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과연 이걸 리플랩스가 수용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법원이 어떤 중재를 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고 양측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갈래타기를 할 것인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1심 정식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뭔가 나이스하게 다 합의가 잘 돼서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번 사건이 마무리가 잘 되면 땡큐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들 그런 것들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예뻐요. 이게 참 중장기로 봤을 때 이게 분기 차트입니다. 3months 차트를 보니까 0.75달러 돌파하면 1.3달러 거쳐서 3.7, 10달러, 18달러, 32달러까지 나아간다. 이런 상황 0.44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푹 하고 빠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8년 이후에 이 지지 라인이 단단하게 지지를 받아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질어질한데 중장기 패턴이 되게 예쁘다. 이건 지금 3months 차트를 봐도 그렇고 이거 먼슬리 차트거든요. 월간 차트인데 월간 차트는 되게 예쁘잖아요. 지금 삼각 패턴 과거에 만들어냈고 반감기를 거치면서 패턴 만들고 400배 랠리 이번에 과거에도 직전 강세장 때도 반감기 거치면서 10배 랠리 근데 지금 엄청 예쁜 대칭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반감기 거치게 되네. 그럼 과거처럼 반감기 거치고 폭등, 반감기 거치고 폭등, 이번에도 반감기 거치고 폭등 사이클 자체가 지금 예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이슈는 워낙 여전히 아직도 거지같이 흘러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이렇게 좀 차트적으로는 예쁘다. 뭐 이 정도 상황을 우리가 그나마 좀 기대 포인트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비트코인이 꼬라박아서 이렇게 조금 약간 하방 압력을 받고 움직이는 상황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 좀 봐야겠지만, 어쩌면 좀 중장기 대응하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가 의미 있는 대응 포인트 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조금, 그러니까 차트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인젝티브 차트거든요. 인젝티브가 최근 약세를 보이다가 주요 지지 라인에 지금 전고점 라인에 지금 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긴 한데, 만약에 시장 전체가 약세 흐름이 더 이어지면서 추가로 더 빠질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한 여기까지 열려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꽤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모습에, 이런 모양의 차트가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최근에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했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꽤 있는데 그런 차트를 지금 바라보시면 이런 모양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정도까지 분할 매수 구간으로 놓고 스멀스멀 대응하기가 괜찮을 수 있다. 물론 인젝티브 같은 경우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어디로 방향성이 나올지는 시장 전체 흐름을 봐야겠지만, 이런 상황도 조금 영리하게, 특히 인젝티브 홀더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패닉셀의 타이밍이라기보다 조금 더 영리하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렌더 토큰. 렌더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렌더도 비슷해요, 모양이. 렌더도 폭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지금 딱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을까 말까 보여주고 있거든요. 빠지면 여기, 더 빠지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홀더분들은 좋은 거고, 추가로 빠졌을 때, 그러니까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7달러에서 10달러 부근, 요 정도까지 지금 후퇴가 가능할 수 있다. 열려 있잖아요. 지금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열려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 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렌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한 40%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지금 관점도 있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최근에 폭등한 알트들이 추가적인 후퇴가 한 40% 정도 나왔는데, 그게 내가 지금까지 조금 눈여겨서 진입 타점을 바라봤던 종목이라면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렌더도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AI 테마, 특히 엔비디아의 GPU 이슈의 블록체인 버전 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도가 되게 높고, 이 양반 말처럼 렌더는 대규모 프로젝트고 큰 수익을 이미 가져다 줬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이게 지금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난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홀더분들이 의 경우에 조금 더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모아가는데, 아주 수량 늘리는데 좋은 타이밍이 될 거고,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신규 진입을 노리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타이밍에 분할 매수 하시면서 이때 수익화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고, 지금 저는 렌더 토큰 특정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젝티브라는 특정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한 몇 달에 걸쳐서 한 반년 동안 폭등했던 알트들이 비슷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런 모양들을 조금 잘 체크하시면은 내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런 차트 모양은 조금 스터디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알트 대응하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요거 짚어봤던 건데, 알트 시총 이제 아직 주요 저항 라인도 못 간 상황이다. 갈 길이 더 멀다. 순환매 양상, 정고점 뚫은 건 비트코인밖에 없다. 순환매 양상이 지금 기대되는 포인트 지점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지금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잘 마무리가 되면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이런 종목들이 전고 돌파 시도를 할 거고, 그 이후부터는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 밈코인까지 순환매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기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